날씨가 많이 이제 완연한 봄이 됐죠.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요. 지금 선류화 준비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산천초목을 보면 정말 봄이 많이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꽃장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오렌지색 나리가 있고요. 여기 오렌지색 또 같이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있는데 색상은 같지만 약간은 그 채도가 틀리죠. 그래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운목처럼 생겼는데 개운죽이라고 해요. 개운죽. 그리고 지금 그 야산에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꽃망울 터뜨리고 있는데 선류화죠. 한겨울에 그 선류화를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신비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산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선류화를 가지고 꽃장식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성종 꽃장식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줬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운죽을 먼저 써보겠는데요. 시장에 마침 나가니까 이렇게 개운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소재 같은 것은 이제 줄기째 한번 써보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개운죽 한 2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맥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이 자체를 그냥 쓸 때는 조금만 쓰셔도 됩니다. 한 6송이 정도나 파라렐 라인 같은 거 했을 때 6개나 7개만 해도 충분하지만 제가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줄기의 그런 고든 대 같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잎을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0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줄기 끝에 있는 잎 정리를 끝에서 한 3잎 정도만 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면 마치 대나무 같더라고요. 이 표현 생긴 모습이 형상이 줄기가 아주 그 마디마디가 있어서 잎이 나온 그 가지 끝이 이렇게 여물어 가지고 대나무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도 모르겠죠.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테마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거의 같이 해가지고요. 사선으로 잘라주셔서 위에 높게 화기의 외곽부터 꽂아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 모습은 또 어떤 형태적으로는 그 화기의 모습에서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앞에서도 꽂고요. 외곽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보면은 키를 거의 같은 크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잎을 전체를 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전달이 아직은 오히려 위에가 있는 것이 훨씬 성전 표현에는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잎을 위에를 조금 남겨뒀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화기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기가 성전에 있는 것이 한두 개라면 어찌 보면 거의 이 1년 내내 내가 요구하는 형태상의 분류로는 같은 화형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꽃장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준비해 주셔서 모양별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다양하게 그 꽃장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자주 나가보세요. 소재도 굉장히 여러 소재가 있는데 우리가 늘 써봤던 소재, 저거는 이 계절에 꼭 썼던 소재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안한 화형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개운죽 같은 거는 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의미 전달도 잘 되고 새롭기 때문에 신선하죠. 꽂는 것도 신선하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영이 새로워지듯이 똑같은 소재지만 새롭게 발굴하셔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큰 그 은혜 주는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곧게 개운죽의 그 줄기, 이 스템 부분을 파라렐로 해가지고 쭉 곧게 올려보았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위에는 같이 그룹핑이 돼서 모려져 있죠. 줄기 그룹핑, 그 다음에 위에 클러스터 그룹핑 해가지고 뭉치 그룹핑 이렇게 꽃꽂이 디자인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줄기에서 띄어낸 잎종류 있죠. 이런 잎종류는 버리지 마시고요. 얘를 금방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두세요. 제가 이런 그 테크닉을 많이 쓰죠. 잎종류 같은 거를 일부러 편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떠한 그 잎종류 이런 거로 이렇게 밑받침 종류를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 자기 잎을 쓰시면 위와 아래가 색감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도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밑받침을 내가 꼭 편백으로 사야 된다, 청진옥으로 사야 된다, 몬스테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형태상을 살려주시는 것도 아주 이렇게 좀 신선하고 좋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밑받침 한단 값은 전략이 됐겠죠.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이 디자인에 여기만 봐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색채적으로는 그러한 단아한 디자인이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어떤 가구 그 점에 이러한 디자인을 놓는다면 여기까지 표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줄기에 그룹핑, 위에 클러스터 그룹핑 해가지고 밑받침도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포장을 하듯이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꽃을 한번 꽂아 보겠는데요. 오늘은 나리를 준비했어요. 아직 덜 폈네요. 이 나리가 오렌지색 나리인데, 지난번 그 화해장식 시험 볼 때 이 나리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거베라를 대시하라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색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소재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줄기 부분에는 좀 따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을 위로 높게 올릴 게 아니라 아래로 꽂겠습니다. 의외죠? 꽂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걸 위에 꽂았을 것 같은데 왜 아래로 꽂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의미하는 바가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 있어서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서 목적을 갖고 가는 그러한 그 형상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리를 아래쪽에 꽂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요 정도 선상에서도 형태상으로도 괜찮고요. 조금 더 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았다가 주일날 더 깨끗하게 많이 환히 펴도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설화를 꽂아보겠는데요. 설화가 지난번에는 어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조팝하고 마찬가지로 교회 장식이 아주 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곡선을 그대로 활용만 하셔도 좋은 소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은 높게 꽂지 않고요. 낮은 상태에서 꽂아 보겠습니다. 동양 꽃꽂이를 해보신 분이라면 매해 겨울에서 이제 봄이 시작되는 2월에 아니면 초 3월에 그 설화를 보면 굉장히 감탄을 하죠. 아직 야산의 준비가 안 됐을 때 어찌 보면 산에는 눈이 있을 때 설화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 그 신비로움에 아주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이 설화는 특히 깨끗하고 잔잔한 그 꽃들이 너무 점으로 되어 있는 구성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꽃을 안 좋아했을 때도 이것은 시골에서 그 쌀이꽃이라고 얘기하죠. 그 쌀이꽃이 산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꽃을 몰랐던 그 시절에도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설리화입니다. 쌀이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리화는 그 눈에서 눈꽃처럼 되어 있다 해서 설리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결을 항상 꽃꽂이 했을 때는 그 생긴 모습의 형상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재가 가벼운 소재냐, 무거운 소재냐, 그리고 직선적인 소재냐, 곡선적인 소재냐 이런 것들이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화형을 익히는데 급급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화재를 보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를 딱 보시면서 이거는 곡선 소재냐, 직선 소재냐, 그리고 부드러운 건가 아니면 딱딱한 건가, 그 형태가 큰 꽃인가 잔잔한 꽃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위치가 표현이 자리가 잡히겠죠. 얘는 무겁기 때문에 가운데로 놓아야 되겠다. 얘는 가볍기 때문에 외곽 라인으로 놓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이론적인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면 그것을 표현으로 연구하게 되겠죠. 항상 그 성전 꽃장심도 꽃꽂이의 기본이 그 바탕이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 꽃장식을 했을 때 항상 성전 꽃꽂이만 배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성전 꽃꽂이만 따로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재에 대한 그 전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기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그 다음에 창작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 꽃꽂이의 이론은 처음부터는 뭐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꽃꽂이 학원을 가거나 어디에서 배우거나 늘 성전 꽃꽂이도 기본부터 기본에 충실하셔야 한 6개월 정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고를 수 있고 소재의 형태를 골라서 화형을 맞춰서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개하고 역할은 또 틀리죠. 지금 설리화는 똑같이 하얗고 뿌려지는 그런 소재지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얻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설리화는 똑같은 잔잔한 소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향이 제시되는, 그래서 자기의 그 개체를 알리고 돋보여주고 싶어하는 라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선의 방향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아무리 선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죠. 그 소재의 그 형상, 생긴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서 우선은 그것을 익히는 정도,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설리화는 또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오면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단풍이 들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등장이 되는데요. 이렇듯 그 한 소재가 주는 이미지가 계절에 따라서 전혀 옷을 달리 입고 시시각각으로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듯이,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시시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봄, 여름, 가을로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 변덕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답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리 같은 것도 어느 때는 개성이 돋볼 때는 우위를 꽂을 수 있지만 지금 의미적으로 낮은 자세의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을 때는 아래에서 겸허하게 있는 그러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는 보조꽃이고는 좀 강하죠. 오늘은 보조꽃이라기보다는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인데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그 주황색 나리아보다 조금 더 강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감적으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평범한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안쪽에 내포하면서 그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것도 거의 그 나리와 같이 물이 와서 식혀서 위에서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모습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설료하고는 또 형상적으로는 반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똑같은 그 얘를 꽃으로 보면 하나의 점꽃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뭐랄까요? 설료화는 아주 잔잔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선 구성의 대표적으로다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주 단일 요소로는 점이죠. 점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뿌려지는 스프레이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이 스프레이 그 꽃은 덩어리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색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 자체가 조금 가볍진 않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 설료화의 모습도 멀리서 보면 하얀색 라인으로 같이 옷을 입힌 듯이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리와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의 색상이 묻어나서 색감으로 속에서 붉게 나오는 그러한 형상 자체로 보일 것입니다. 실루엣처럼. 때로는 꽃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꽃을 두드러지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색감으로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봉우리가 좀 많을 경우에는 봉우리는 안 핍니다. 잘. 일주일 내내 금방 안 피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그것만 썼을 때는 그 질감이 서로 다른 봉우리와 핀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섞여 들어갈 때는 오히려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올림을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제거해주고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재를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꽃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소재가 오늘 어떤 역할을 쓸 것인가 그 용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꽃장식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물올림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꽃을 조금 깊게 꽂아주세요. 보통들은 이제 토요일 날들 꽃을 꽂아서 주일 한번 보면 꽃 담당자가 수요 예배를 보시면은 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일에만 가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물을 금방 흡수해서 수반에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이라든지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에 물 좀 주세요라고. 근데 사실은 꽃을 꽂는 우리들은 꽃에 물이 있나 없나를 살피지만 보는 성도님들은 그냥 제단 앞에 가는 게 조금 두렵죠. 그러니까 꽃을 멀리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꽃이 물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는 잘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꽃 하시는 집사님들이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또 예쁘게 꽂아놨는데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요 예배나 새벽 제단을 쌓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금요철에 할 때까지 꽃을 싱싱하게 오랫동안 주님의 성전을 미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 할 때까지 그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 좀 거창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생을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과 놀라운 그러한 그 보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꽂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집사님들은 참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주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제될 수 있고 다른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꽃 때문에. 그래서 꽃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다면 참 우리들은 복된 삶을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처졌거나 하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항상 다시 한번 감찰하셔서 늘 저는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꽂아놓고 좀 한 걸음 물러나셔서 또 뒤에서 보셔서 이렇게 큰 성전을 뒤에서 보는 얼굴하고 앞에서 바로 꽂는 얼굴하고 굉장히 틀리다고 그랬죠. 어떨 때는 저는 이제 두 개로 꽂으면 양쪽이 또 틀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하고 꽂고 나서 멀리 한번 뒷걸음 쳐서 한번 양쪽을 비교해보고 어떤 거는 키가 조금 작기도 하고 좀 균형이 안 맞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앞에 표현 같은 거 특별히 옆난을 꽂았다든지 편백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마무리 면이 밑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백합같이 얼굴이 뚜렷했을 때 그 모양이 조금만 뒤집혀 있어도 그 보는 그 형상물들은 내가 요구하는 그 표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그걸 모릅니다. 그냥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대로 그 다음에 뒤집어졌으면 뒤집어진 대로 그것이 꽃의 모양인 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러한 목적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 눈에 정말 반듯하게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같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뒷관리까지 보는 관점에서 완벽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정말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 느낌에 맞도록 지금 디자인이 됐는데요. 항상 그 개운죽이라든지 이런 거 개운죽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비슷한 소재가 있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 마디초 같은 것도 키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5단 정도 모아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 아무튼 이런 디자인을 원하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고든 마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성전 꽃장식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